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혼인 후 거주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식장의 등장과 신혼여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형성된 유교식 혼인 문화는 20세기 서구화와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전통적인 혼인 문화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신랑과 신부의 혼례 장소가 집에서 예식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식장의 등장과 함께 신혼여행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혼인 문화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도시가 발달하기 전에는 마을을 중심으로 가족이 사는 집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의례 공간이 되었습니다. 출산, 혼인, 장례 등 한국인의 생애와 사회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비일상적인 의례 공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위 계승자가 아닌 왕자와 왕녀가 혼인할 때 궁궐 밖에 임시 의례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서류 부가혼에 따라 혼례를 치르는 공간이 신부집이면 혼례 당일 신랑이 신부집으로 향합니다. 신부집으로 가는 신랑의 행렬을 살펴보면 제일 앞에 청사초롱을 든 등롱잡이가 서고 전한예에 쓸 기러기를 아는 기러가범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기러가범 뒤에 신랑이 사모와 관대를 갖춰 입고 흰 말에 올라타서 이동하고 마부가 옆에서 인도합니다. 신랑 뒤에는 신랑 측의 혼주나 친척 중에 다복한 가까운 친척이 섭니다. 신랑 일행이 신부집에 가까이 오면 신부 쪽에서 사람을 보내어 신랑 일행을 안내합니다. 신부집에서 혼례를 진행할 사람을 선정하고 혼례에 필요한 음식도 준비합니다. 신부집 마당에 차이를 치고 탁자를 배치하는 등 대례를 올리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대례상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초를 꽂은 촛대 한 쌍, 굳은 절개를 지킨다는 소나무와 대나무 가지를 꽂은 꽃병 한 쌍,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에서 밤과 대추 등이 놓입니다. 대례가 끝난 후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낼 신방을 꾸미고 단장하는 것도 신부집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일제 식민지기에 서양식 혼인 문화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혼례식을 치르는 예식 공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벗어나 도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공공장소에서 혼례식을 치르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예식장으로 교회당과 학교 강당, 공공기관 건물 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여성인 나혜석은 1920년 4월 10일에 정동예배당에서 신식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예식장이라는 새로운 의례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기 예식장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하객용 좌석과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갖췄습니다. 주로 도시 중상류층이 근대적, 세련된 혼인 예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서 198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예식장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례, 신랑과 신부 입장, 결혼행진곡, 축가, 부케 던지기 등 서양식 예식 순서가 표준화되어 갔습니다. 예식장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양가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의 의례 간소화 정책을 따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은 혼례, 상례,
재래, 회가변 등의 가정 의례를 간소화하고 현대화된 방식으로 통일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혼례 관련된 간소화 지침에는 예단, 예물, 혼수를 간소화하고 결혼식은 집, 공공장소, 교회 등에서 간단하게 치르고 축의금은 간소하게, 피로연은 생략하거나 조촐하게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전문 예식장이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확산된 사회적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들이 좁아지고 간편하고 빠르게 혼인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식장은 좁은 집보다 많은 수의 하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형 호텔, 웨딩 전문 건물, 웨딩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면서 혼인 예식은 전문 예식장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한국인들은 소규모 결혼식, 야외 웨딩, 하우스 웨딩, 전통 혼례 등 다양한 방식의 혼인 예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혼인 예식의 등장과 소비는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문화와 함께 새로 생긴 혼인 문화로 신혼여행을 들 수 있습니다. 1920년에서 1930년대 서울과 지방 대도시 상류층을 중심으로 양복을 입은 신랑과 한복을 입은 신부가 기차를 타고 서울이나 부산, 경주 등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기차나 버스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고 근대 대중관광 개념이 도입되면서 신혼여행이라는 새로운 여행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주, 설악산, 속초, 부산 해운대, 제주도 등이 신혼부부에게 인기 있는 대표적인 신혼여행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유적지와 관광 자원이 많은 경주, 자연경관 중심의 설악산, 속초, 해운대, 이천이나 온양, 아산 등의 온천 지역이 신혼여행지로 개발되었습니다. 1973년 제주도는 정부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관광호텔, 유원지, 공항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되고 중문관광단지, 용두암, 천지연 폭포, 정방 폭포, 성산 일출봉 등 신혼부부가 사진 찍기 좋은 명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이 점차 늘어나면서 특별한 사람만 타는 교통수단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국적인 경관의 섬 제주도는 신혼여행이라는 특별함이 더해져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신혼의 낭만과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신혼여행지로 소비되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신혼부부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은 가장 전형적인 신혼여행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됩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로 제주도가 아닌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발리, 푸켓, 보라카이 같은 동남아 지역과 하와이, 괌, 사이판 등 휴양지가 선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파리, 로마, 프라하 등 유럽과 몰디브, 두바이 등 고급 리조트로 신혼여행지가 소비되면서 신혼여행의 비중이 커지고 신혼여행에 드는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소수이지만 예식을 생략하고 신혼여행만 가는 커플도 등장하였습니다. 신혼여행 중이나
직후에 임신하게 되어 태어난 아기를 뜻하는 허니문 베이비라는 표현도 등장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바로 출산하여 일찍 가족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5번째 강의에서는 혼인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배우자 선정 방식, 혼인 연령, 유교식 혼인 절차와 혼례 용품, 혼인 후 거주 규정, 근대 예식장의 등장과 신혼여행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가족관계와 가족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